이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필보랑 그리고 위험 진단을 포함해서요. 기술적 분석까지 지금의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반등, 장대 양봉으로 나온 반등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아쉽게도 미국 시장이 뭐 거의 부러지듯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의 하락을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심스럽게 추가적으로 대기를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저점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금요일 날이었어요. 왜냐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상승 나올 때,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항생 선물들은 다 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위험 진단 체크 영상을 보시면 되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단기 조정의 원인은 사실상 5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고요. 이게 0.5bp 때문에가 아닙니다. 6월에 있는 0.75pp랑 이 양적 긴축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양적 긴축은 100조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줄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감망을 하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액의 자산가라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만약에 제가 단기 채권 팔고 빅스랑 그런 거 다 청산해서 대응을 하는 시점이 오면 알려드린다고 했죠.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금의 빅스와 관련된 그거를 조금 더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월화수에서 금뚝 나왔다가 잠시 내려오고 이게 푹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밤에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숏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해결될 거냐? 5월 0.5pp, 6월 0.75pp, 7월 0.75pp까지 상승하면 2.5까지 상승한 거고요. 저는 2에서 2.5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시장이 요동치면서 완전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시장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7월 달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7월 28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될 때 보유예수로 걸려있던 게 900만 주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900만 주, 900 곱하기 얘가 지금 40만이죠. 만 원 하면 그냥 억이죠. 그러면 이거 0 3개 붙이면 000 그러면 36 그렇죠? 3조 6천억.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하락으로 나왔을 때, 하락 사이클로 나와서, 사실상 시장을 흔들어 제낄 때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 사이클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요. 이 이슈가 있고 이거는 3개월. 그러니까 정전협정했을 때 상승은 단기 상승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거가 이제 수습하는 절차가 상당히 걸릴 겁니다. 정전이 예상되면은 아마 시장에서 동네방네 떠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이때는 상승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유럽 지수가 막 오르겠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디플레인 상황을 회복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에서 셧다운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환만 된다면 긍정적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은 디폴트 위험 체크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신흥국 신용위험에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내용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조선경제면에서 잘 분석을 해서 실제로 CDS가 41개국이 급등이 나왔고 얘네들 부채 평균이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다 쌍코피 터질 때 우리나라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옥석 가려지는 거고 우리가 IMF 터졌을 때 그 위치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디냐면 지금의 베트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국가들이 힘들어서 무너지면은 얘도 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안전한 벽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방 제한입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막아주는 역할들이 이 신흥국들이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에서는 이제 가격이 정해졌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돼버려서 요 구간으로 와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안정세를 갈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익숙해지는 데는 한 2, 3개월 걸릴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하락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천연가스와 밀이 더 유연하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원래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옥석을 조금 더 가리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높아지는 가상화폐 변동성 안에 AMD와 엔비디아의 변동성도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별개입니다. AMD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3D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강조되고 게이밍도 강조되고 4K가 되면서 강조되어 왔지만, 이제 이게 구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오기 전에 가격을 후려치고 새롭게 나오는 그래픽 카드들로 판이 새롭게 짜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는 수준의 급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기를 겪는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 AMD와 엔비디아를 투자를 고려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이라는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익으로만 딱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고려하시면서 뭐 세 개를 다 담으시거나 혹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수와 NFT, P2E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거의 박살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현금 20%를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리플이 약세인 이유가 있죠. 지금 SEC랑 소송 중인데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위험 회피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는 대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행이 확실하게 재개됐을 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체크는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강의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주요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아 시장 휴장이죠. 여기 보시면 휴장인데, 홍콩, 영국, 중국, 독일 다 휴장이니까 여기 5일까지 휴장이죠. 5일까지니까 여기까지 휴장입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중국은 4일까지. 그러면 사실상 목금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급락했는지 이해되시죠? 원래 여기에 빠뜨려야 되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금요일에 미국 시장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빠져버리니까 같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빠질 건지 아니면 반등으로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금의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삼성전자가 2,800원 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거의 저점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가지수와 PMI 지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뒷받침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 수치가 낮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뒷받침을 좀 적게 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준이 다음 달에 0.75가 아닌 0.5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수치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염준이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회의의 결과물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요일날 이제 이 FOMC 결과물에 나와서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긍정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경제는 탄탄하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고 강하게 이거를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겠다. 잡아내도 된다. 그런 이야기.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그거를 조금 넘어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 이제 확인하시고,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수출 동향에서 지난달에는 적자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만회가 돼야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역 수지와 외환 보유고도 중요합니다. 1분기 경상 수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이게 중국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전파되고, 이게 원달러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기술적 분석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별로 먼저 볼게요.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업종 분석으로 가서 코스피부터 먼저 볼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코스피 분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이제 일봉 분석인데요. 이제 확대된 상태로 보시면 일목균형표 밑에 있고 또 두껍죠. 여기가 두껍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내려가기 힘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를 하는 유튜버 분들의 방송에서는 유튜버 인봉주가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세게 나왔죠. 1월달에. 그래서 이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고,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다시 나와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긍정적이지만, 그러면 여기로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만났다가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만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월달,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까지 하는데, 잠시만요. 요 박스권 있죠? 요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하단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봉 보면은 120선을 지키고 있죠. 이 딱 120선 라인입니다, 지금. 그 라인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분은 요까지 뷰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2400, 2200, 요까지 좀 심하게 나오면 요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이거는 다음에 몇 년 있다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의 뷰입니다. 가까이 뷰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 요까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급락이 나오면 여기인데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1, 2개월 있다 가야 되니까 얘가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딱 만나거든요. 그럼 2500.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에 라인 2550을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상승폭을 하고 요거를 돌파해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그러니까 돌파 매매가 은근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저는 이거 거시적인 상황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쓰는 거고, 주식 투자할 때는 이거 안 씁니다. 저는 주식 투자할 때는 이건 거시적인 상황이니까 힘들 수 있겠구나, 그거를 아는 용도지, 절대 개별 기업의 그 위험에 대해서 해지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동이 한 번 더 나와 주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성장 동력이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제철, 조선 전부 다 업황이 한꺼번에 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전 정부에서 돈을 풀었을 때 잘 보면은 정권 내에서 큰 뭐 조단위 비례, 몇천억 단위 비례가 안 나왔고, 사실상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면 좀 괜찮다라고 보지만 지금은 조금 강건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안 되는 거 맞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방만 경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비대칭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힘들고, 한 이 정도까지를 가는 게 이제 여기서 박스권,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나고 이렇게 가는 이 박스권을 만드는 게 이제 한 2, 3년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서 지지도 확인도 중요하지만 얘가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구간이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간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선물했을 때 안 빠졌어요. 안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 선물에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선물 보시면은 올랐다가 이만큼의 종가로 했는데 이만큼에서 꼬리를 달고 마감했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외국 시장의 분위기를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선물이 조금 더 분명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기가 사이즈에서 계속 뒤로 나가는 거네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에서 떨어지면 다시 이걸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딱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0, 4, 6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되고요. 350을 지킨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이 될 거고, 그러면은 바닥을 찍는 모양새가 돼서 다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일봉이니까 월화 안에서는 그냥 여기서 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요 정도까지 놀고 요렇게 놀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는 저번처럼 페이크를 줄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올립니다. 여기까지 올리면
사람들은 아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때부터 다 반등하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내려왔다가 이제 그 다음 가는 게 제대로 뚫히는 거고요. 만약에 급락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다시 두꺼워져 버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하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는 없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 결국에는 여기죠. 350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고 계속 지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봉 기준으로 돌파가 가능한 구간은 결국에는 이 구간으로 돌파를 하면 딱 7월이거든요. 여기가 7월쯤 될 거예요. 그럼 7월쯤에 다시 3,000 정도, 4,400, 여기는 400이죠. 3,000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로 가서 코스닥. 코스닥 업황도 동일합니다. 얘는 긍정적인 게 거의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서 주면 좋은 거예요. 얘가 이제 결국에는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성격상. 그래서 요 위에서 만나고 그때 하락장이 만날 때 지지받아서 깨지지 않고 올라가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기업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은근히 강건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 600억인데 이익으로 봤을 땐 1,000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는 기업들이 은근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총상위 종목들도 지금 물려 있는 것들 많지만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이 차트에서 변한 거 없죠. 여기죠 그냥 여기 이 선을 따라가는 거죠. 지난주 되기 전에 이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내려옴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남은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나라 자체는 긍정적이고 정배열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는 거는 부정적이지만 얘가 치고 올라가 버리면 코스닥 자체는 시장이 붕괴됨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준에서 이제 월봉 기준 보셨고, 일본 기준 보시면은 지금 60일선 다시 올라타야 돼요. 이거는 너무 이격이 난 거기 때문에 120선까지 이격이 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고, 사실상 여기선까지는 올라간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다음 주. 근데 주가가 안 좋으니까 요거를 찍으러 올 수 있겠죠. 요거를 확인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면그냥 그 밑으로 세워버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세게 빠졌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요. 일로 가도 무방하고 올라가도 무방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떨굴지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기 밑으로 갖다 올리는 게 조금 더 나은 게, 어차피 금요일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다 약할 거고 내려와야 되고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금에 이제 FOMC 때문에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또 끝났으니까, 이벤트 끝났으니까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릴 때 힘이 약할 때 이 120선과 만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딱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선물에서 이제 볼 거는 결국에는 달러입니다. 달러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달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연결 선물로 이제 살펴볼게요. 달러 자체로 보시면은 1200원, 1270원에서 급락이 나왔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엄청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가격만 싼 게 아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도 너무 높은 정점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팍 내려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의 원화 가치가 완전 안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완전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중국이랑 일본의 영향이 있죠. 위안화랑 다 그 금리 인하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완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국을 지키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그냥 여력이 없어요. 둘 다. 지금 중국은 상해 그 셧다운이랑 연결해서 북경 셧다운도 하는데 다행히 북경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을 줄인다. 그 정도를 딱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고 요 갭을 지켰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겠죠. 이런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운 좋으면
FOMC인데 월요일 날 국채도 이제 매입이 있더라고요. 그 매입이 끝나면 또 떨어지거든요. 이번에도 이때도 매입이 끝났을 때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고 어차피 금리는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는 한번 와야 된다. 그리고 바닥을 까지기 위해서는 61선 여기를 한번 테스트하러 와야 된다. 그래서 15원대 15원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로 오면은 하락 추세가 세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찍고 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나 혹은 정부가 들어갔을 때 추경에 준하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겠다는 확실한 정책 수단이 보인다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정책 수단이라고 하면 올라갈 건데 약간은 섬처럼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거 뭐 우리나라도 뭐 개발할 거 많을 거고 원전도 개발하겠다 해서 다양한 개발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이 원달러율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북한입니다. 북한이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정부 그 뭐라죠 보수 정권이 됐을 때가 오히려 더 협력하기 편해요. 생각보다 왼쪽에서는 반대를 안 할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되면 이제 가격이 더 떨어져요. 참고로 이거 한번 보시고 가면 돼요. 노무현 정부 때 원달러율 어땠는지 그거 한번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아, 여기는 없군요.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그때 800원, 700원 했죠. 780원, 800원, 900원.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 정도가 됩니다. 개성공단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 시점은 뭐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막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로 보이거든요. 베트남 같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에, 머리 위에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이라는 전략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들어가면 안 되고, 아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뭐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공산 쪽에 있는 나라들도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이 맞는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중심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혁신이 나온다면. 그러나 지금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랑 요거를 한꺼번에 가는 구간이랑 똑같아요. 이때도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을 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15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7월 20달까지도 7월 중순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공매 7월 28일 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가 900만 주 혹은 그 매도하고 나가는 외국인들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셀로 나오는데 이유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청약을 참여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가 되는 거고 매주만 팔아도 이거 1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판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팔았는데 LG엔솔을 이렇게 100만 주 넘게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신기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수가 샀던 거예요. 외국인 지수들이 산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이만큼 사줬고, 여기 이만큼 사줬기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지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얘네들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빌미가 돼서 조금만 팔고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들어질 거고, 저는 7월 28일 이전에 얘네들이 먼저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인만 막 사이는 7월달, 6월달쯤에 개인만 막 사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개인에 속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후에 혹은 얘가 가격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LG엔솔로 가볼게요. LG엔솔로 가보겠습니다. LG엔솔로 가버리면 일본 기준으로 여기는 35만원 이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청약 다시 한다는 기분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했을 때도 여기 60만원 아니고 45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45만원 이상에서만 팔면 된다고 했고 실제로 팔 수 있는 날이 딱 보세요. 며칠 있어요. 팔 수 있는 날이 한 일주일 줬어요. 일주일 47만 5천원. 45만원이 팔 수 있는 날은 딱 2주 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가격 이하가 되면 분할로 매집이 들어가시면 되고 30만원과
5만 원 정도가 혹시라도 온다면 그게 이제 저는 약간은 맞다라고 보는 게 가대평가가 맞거든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요게 1조 정도 되는데 퍼가 100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성과가 나와야만 제대로 된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춤이죠. 그러니까 SDI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춘추 전국이니까 얘는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요거 하나까지 딱 보면 되겠네요. 가상화폐입니다. 그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미플이 가장 큰 지금 악재죠. SEC의 결과물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여행입니다. 여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급등이 빠그러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저번에 있는 그 위험에서 보면 요만큼만 나오니까 엄청 위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요. 여기 박스간 하단이죠. 여기를 지지받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나머지 20%를 때렸어요. 일단 나머지 20%. 저는 평단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는데, 20 때려서 더 낮춰놨습니다. 낮춰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조금 청산하면서 다른 자산도 한번 쳐다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리플을 파는 시점은 저는 여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점. 네, 우리나라 국내인들이 동남아 쪽으로 가셔서 골프를 치시는 시점이 오면은 이제 아마 세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새죠. 비트코인보다.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이게 기축통화에 가까운 거거든요. 얘네 둘이는. 수량도 한계가 정해져 있고, 늘리진 않고. 다른 비트코인이나 뭐, P2E나 이런 것들은 규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거를 주식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죠. 누가 제일 그러냐면, 저도 이제 감시용으로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P2E로. 누구죠? 위메이드 거, 위믹스. 얘네 무한정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량은 정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파는 사람이 많다. 그게 문제인 거고,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수량이 정해지면은 결국에는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우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향후 우리 삶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요인은,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선진국은 필요 없고요. 개발 개도국 중에 절반이 필요해요. 자기 기축통화보다 얘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후진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들은 이거를 기축통화가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국 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터키, 러시아. 둘 다보다 이 가상화폐가 훨씬 더 안전했다는 거, 그게 보여준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기축통화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금은 한계가 있죠. 금은 한계가 있는데 항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거를 이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동일 화폐로 가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하락기에 오히려, 그러니까 비중은 늘리실 필요는 없는데 있는 자산을 현금 보유하셨다면 그걸로써 대응을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꼭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면은 그냥 20%만 하겠어요. 다 빌려서 투자하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빨리 안 났네요. 빨리 안 났는데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적으려고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상을 찍어서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하실 때는 구독하신 분이 클릭하시면은 구독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독하셨더 있으면은 그냥 추가 구독을 하실 필요 없고 좋아요만 해주셔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